콤플렉스 혹은 치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타인이 알아차릴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기에 급급하다.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 새로운 동료들이 생겼다. 처음에는 교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방송 3년 차쯤 되었을 때 다른 방송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콘텐츠도 괜찮은 것 같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한 명을 알게 되고 또 한 명을 알게 되고 인사를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고, 특히나 같은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를 지켜보게 되어서 서로의 스타일을 빠르게 알게 되는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방송 동료들이 늘어났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친해진 한 남자 방송인이 있었다. 나처럼 목소리만으로 인터넷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다. 롤 방송만 8년째 해온 분이었는데 인기가 꽤 많아서 생방송만 켜면 시청자는 평균 2, 3천 명 이상 들어왔다. 요즘처럼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기 한참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네 자릿수는 엄청난 숫자였다. 채팅창은 글자를 제대로 읽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곤 했다. 하지만 그분은 어느 날부터 생방송 횟수를 줄였다. 방송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시청자들은 걱정 반 분노 반에 휩싸였다. 혹시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한 것은 아닌지 이유와 추측이 난무하는 상태였다. 그분이 방송을 하지 않을수록 시청자들의 호기심은 커져만 갔다. 동료 방송인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중이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럴까?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나는 동료로서도 한 시청자로서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기다리다 지친 애청자들은 다른 방송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분의 방송 순위는 점점 떨어져 심해로 추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롤 실력까지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다. 사실은 그분은 어떤 심각한 사건을 겪으면서 방송 자체에 회의감이 들어 방송도 게임도 다 싫어졌다고 했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로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그분은 큰 결심을 했는지 다시 방송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캠을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였을까? 조만간 얼굴 깔게. 8년째 목소리로만 방송했던 사람이 드디어 얼굴을 공개한다고 하자 시청자들은 흥분에 빠졌다. 잘생긴 목소리만큼이나 얼굴도 잘생겼을 거라는 추측이 대부분이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약속한 날. 그분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 화면을 띄우고 롤을 몇 판 했다. 게임이 끝나자 엄지 손톱만한 크기로 캠 화면을 띄웠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크기여서 다들 캠 화면 크기를 키워달라며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이상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면서 머뭇거렸고 불안 증세까지 보였다.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끌었고 2시간쯤 지나자 시청자들은 결국 화를 냈다. 시청자들이 다 같이 욕설을 할 정도가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캠 화면 크기를 커다랗게 키우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준수한 얼굴이었다. 조명을 쓰지 않음에도 피부가 깨끗했다. 시청자들의 채팅 화력은 엄청났다. 오, 괜찮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뺨? 형 잘생겼는데 왜 그래요? 크. 대체 왜 창피해야 하는 거야? 크크. 그러나 그분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괜히 마우스와 마이크 등을 만지작거리며 손을 가만히 두질 못했다. 불안해 보였다. 몇 분째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더니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 탈모야.
시청자들은 물음표 채팅을 연달아 쳤다. 무수히 많은 갈고리가 올라왔다. 머리카락 숱이 많고 매우 풍성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어지는 말이 반전이었다. 이 머리 가발이야.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하며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에 그분은 자신의 탈모가 사실이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10대 후반 정도부터 탈모 증세가 와서 자신감을 잃었고 바깥에 나가기가 두려웠고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기 어려웠고 얼굴을 공개하기 무서워 목소리로만 방송을 해왔고 자꾸 위축되어 다른 방송인들과 교류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였다. 그동안 사회에 나갈 용기가 없어서 숨어만 살았다고. 그래도 더는 숨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한다고. 그 말에 다들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캠 앞에서 가발까지 벗어버렸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분은 정말 심한 탈모였던 것이다. 순식간에 연령대가 높아져서 50, 60대로 보였다. 완전한 대머리는 아니었고 A하치 컷이라는 특이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탈모인들이 가발을 붙이기 위해 주로 하는 머리로 일명 리버스 투블럭이라고 하는 스타일이었다. 머리 한가운데만 둥글게 불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크크크크. 방송을 위해 일부러 한 거지? 레알 찐 방송인인데? 이거 미션 걸려서 한 거 아님? 누가 얼마 걸었냐? 아, 크크. 저게 사람 머리냐고. 미션이 아니었다. 진짜 머리였다. 이에 시청자들은 안쓰러워했지만 매우 재미있어 하기도 했다. 대머리를 공개한 그분의 용기에 감동했는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에 후원을 해본다며 후원금을 보내오는 시청자도 있었다. 이어서 그분은 더 이상 가발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생방송에서 전기 이발기를 들고 남은 머리카락들을 직접 다 밀었다. 지잉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남아있던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떨어져 내렸다. 허연 두피가 드러나며 완전한 대머리가 되고 있었다.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분은 남은 머리를 싹 밀고 난 다음 후련한 듯 웃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밝혔더니 도리어 기분이 좋다는 거였다. 이게 뭐라고? 죄도 아닌데. 하하. 지금까지 방구석에서 숨어 지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말. 그분의 미소에는 허탈감도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다들 감동했는지 우는 표정인 채팅도 많았고 응원 채팅도 많이 올라왔다. 이분처럼 몇천 명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것은 분명 용기였다. 누군가는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료 방송인들은 분명 알고 있었다. 이분이 방송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진짜 탈모라는 것도, 진짜로 용기를 냈다는 것도 다 알았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마음까지. 치부조차 나의 일부인 걸 어쩌겠는가. 외면하거나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길지의 문제 아닐까? 정작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생각보다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이 무거워져서 남까지 볼 여력이 남지 않은 것 같다. 나 하나만 생각해도 벅찬데 남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콤플렉스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라는 말로 조금씩 하찮게 여겨보는 건 어떨까? 이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어? 있겠지. 나도 있어. 누구나 다 있는 건가 봐. 그것에 기죽지 말자. 그 모습도 나의
일부일 뿐이니까. 네,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나. 처음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 시간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또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초등학교 4학년. 특별활동 부서를 선택해야 하는 날, 나는 동시짓기반을 선택했다. 어떤 순서로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일기 쓰는 것을 좋아했고 동시 쓰는 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특별활동 시간. 담당 선생님께서는 매주 좋은 시를 낭독해 주셨고 다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를 공부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감상만 하는 시간이라 좋았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그 시와 연관되어 있는 소재를 하나 뽑아주셨고 각자의 공책에 시를 쓰게 했다. 다 쓴 사람은 공책을 선생님께 가져가서 보여드렸고 옆에 앉아 감상평을 들을 수 있었다. 대체로 조용한 아이들이 모여서인지 매 수업 시간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시를 써서 가져가면 선생님은 늘 칭찬을 해주셨다.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잘 쓴 시 몇 편을 직접 낭독해 주셨고 아이들과 함께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곤 했다. 동시짓기반에서 매주 나는 칭찬을 들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몇 주째 칭찬의 말만 듣게 되자 이상했다. 그곳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동시를 어떻게 쓰든지 선생님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았다. 맹목적인 칭찬이었다. 선생님의 칭찬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무적으로 해주시는 건 아닐까? 선생님이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동시를 잘 쓰든 못 쓰든 무조건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의심이 계속 들어서 하루는 동시를 이상하게 써보기로 했다. 그날의 주제는 연못이었다. 어떻게 대충 쓸까 고민한 다음 한 줄에 한 글자씩 끊어 쓰기 시작했다. 연, 못, 새, 돌, 을, 던, 지, 면, 퐁, 당, 퐁, 당, 말, 을, 한, 다. 3분도 안 걸렸다. 곧바로 일어나 선생님께 다가갔다. 선생님, 응? 질문 있니? 아니요, 다 썼어요. 벌써? 어디 볼까? 선생님은 미소를 지어주셨다. 내 공책을 들여다보시더니 몇 초 후 어머나! 라는 말을 시작으로 엄청난 리액션을 해주셨다. 이어서 또 온갖 칭찬을 쏟아내셨다. 나는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충 쓴 건데. 평소처럼 해실거릴 수가 없었다. 역시 어떻게 쓰든 칭찬을 받는 거였다. 심지어 그날 수업에서 제일 잘 쓴 시로 뽑혔고 선생님은 찬찬히 낭독해 주셨다. 아이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좋지 않다기보다는 이상했다. 게다가 열심히 썼을 때는 이만큼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대충 썼더니 칭찬을 왕창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힘통이 난 나머지 혼자 입을 삐죽거렸다. 특별활동 시간이 끝나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건물 밖으로 나가서 실내화를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그때 누가 옆에서 내 책가방을 툭툭 쳤다. 야.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얼굴을 돌렸다. 체격이 왜소한 남자애가 혼자 서 있었다. 같은 동시짓기반 녀석이었다. 얼굴은 알지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왜 말을 거는 거지? 나 왜? 내가 키가 훨씬 더 컸다. 난 녀석을 내려다보았고 녀석은 날 올려다보았다. 이 녀석은 갑자기 너 동시 진짜 잘 쓴다 라고 말했다. 어리둥절했다. 또래한테 동시를 잘 쓴다는 칭찬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내가 동시를 잘 쓴다고? 아까 감동받았어. 갑작스러운 칭찬. 고맙다고도 못하겠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나머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뭘 감동까지 받냐? 진짠데. 잠깐 정적이 흘렀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그거 대충 쓴 건데? 어? 엄청 빨리 냈잖아. 대충 쓴 거야. 그러니까 감동 받지 마. 선생님이 이상한 거야. 알겠어? 그거 칭찬받을 시 아니라고. 괜한 애한테 투정을 부리는 중이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씩 웃었다. 이제 안 감동스럽겠지? 그런데 그 녀석의 입에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다. 헐, 너 천재야? 어? 대충 쓴 거라며. 근데 너무 잘 쓴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대충 막 썼다니까? 당황스럽기만 했다. 이 녀석은 나에게 칭찬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나와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다. 나에게 칭찬을 건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너무 잘 썼다며 심지어 천재냐고 물어보다니. 홍당. 그 부분에서 감동받았어. 아 몰라, 나 간다. 나는 후다닥 뛰어가며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대충 쓴 게 부끄러웠고 또래한테 이런 좋은 평가를 듣게 되어 부끄러웠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알았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해주시는 칭찬보다 더 좋았다. 다른 주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날의 주제인 연못이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걸 보면 확실히 강렬한 사건이긴 한가 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동시를 좀 더 열심히 썼다. 대충 쓰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가끔 마주치면 스스러운 듯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지만 특별활동 동시짓기 반이 끝나자 딱히 만날 일도 없어졌지만 놀랍게도 이 녀석은 나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똑같은 학교로 졸업한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이 친구가 바로 모모다. 이름에 모자가 들어가서 모모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다. 칭찬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한 칭찬은 불순물이 섞인 것 같아서 자꾸 받다 보면 가짜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빈 칭찬은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은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안다. 나도 누군가를 알아주는 사람이고 싶다. 멋진 모습을 발견하여 진심 칭찬을 해주고 싶다. 누군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미운 점보다는 좋은 점을 알아주고 싶다.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다. 그만큼 나도 함께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고 싶다. 너에게도 너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이 있었니? 그때 기분은 어땠어? 지금까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박시은 에세이였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읽어드렸습니다. 유튜브 상에는 너무 자극적인 주제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그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일상의 내용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주제보다 이런 달달한 우리 주변의 얘기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